서울대 경제 보낸 놈, 의대 보낸 놈. 대체 얘들은 뭘 읽고 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얘들이 본 책은 특별한 건 사실 없어요. 보통 애들 기르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책들이 대부분일 테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제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애들을 책을 읽히려고 제가 많이 애는 썼었어요. 왜냐,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제가 목동에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도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한 집에서 애들을 많이 케어를 하면서 문제집 사다가 문제 풀리고 공부를 시키고 하면서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는 많이 했어요. 왜냐, 초등학교 때도 학원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뭐 의대도 다니고 지금 한의대도 다니고 하는 저 애들이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했던 저런 기본기들이 어느 때 발휘가 되느냐, 고등학교 돼서야 발휘가 되더라고요. 왜냐, 고등학교 되면 고등학교 전체의 과목이 다 어려운 수준으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이 계단 자체가 너무 높아요. 수학은 수학대로 너무나 어렵고 국어는 국어대로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문들이 많고요. 또 길이는 길이대로 너무 많고 과탐 또 사탐에 있는 과목들조차 다 쪼개져서 전문적인 자기만의 이런 과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목들의 대부분의 점수를 고득점으로 가져가려면 초등학교 전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무슨 공부를 또는 무슨 책을 어떻게 봐서 기본기를 다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고 필요한 제가 할 수 없는 음 그런 부분만 음 학원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첫째 아들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한 3-4학년까지 동네에 있는 영어 과외만 다니고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때 보낸 게 없거든요. 집에서 대부분 수학도 제가 여기 어저께 찾아보니까 뭐 디딤돌 수학, 1등 수학, 해법 올림피아드, 뭐 왕수학 이런 걸 사다가 그냥 집에서 무작정 진도를 나갔어요. 읽고 풀고 틀린 거 다시 풀고 그다음 거 또 풀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나를 잡아서 영어를 어떻게 집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동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 그 집 둘째는 왜 수학학원 안 다녀? 5학년 때요. 5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집에서 계속 풀리고. 그랬던 저의 이유는 학원을 많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피곤해서 책을 읽거나 다른 거를 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피곤해서 애가 하지도 않고 또 학원 갔다 오면 그 학원 갔다 온 것 자체가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뭐 게임을 한다든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한다든지 애들이 피곤하다고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많은 학원을 보내지 않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에 학원으로 돌리는 형태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돼서는 제가 뒤를 돌아다 보니 학원을 그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다니는 애들보다 저희 애들이 훨씬 잘해서 '이게 경쟁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도 책을 읽어라. 저렇게 해도 책을 읽어라. 제발 읽어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어 생각보다 이게 기본기였어?' 라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차치하고 저희 첫째는 문과 최상위를 달린 게 맞고요. 저희 둘째는 이과 최상위를 달립니다. 둘 다 성향과 기질이 태어나서부터 좀 달랐어요. 잠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자면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잠시 동네에 있는 바둑교실을 다녔거든요. 바둑교실을 다닐 때 한 3-4개월 지나고 나서 그날 처음 온 어떤 애하고 대국을 두게 됐어요. 그런데 3-4개월 다닌 우리 애보다 그 애가 완전히 승리를 한 거예요. 저희 아들은 완패를 했죠. 집에 와서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바둑에서 완전 발렸어." 그러고 펑펑 울었어요. 저도 두 손 잡고 "그래,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남으면 바둑 그만둬." 그날로 바둑을 그만뒀거든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얘가 저걸 저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 보니까 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앤가 보다. 혹시라도 공부를 못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뒤처지더라도 내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물론 지방이지만 지방 한의대를 다니고 있고, 저희 작은애 같은 경우는 저희 작은애가 한 15개월 때 저희 위층에 저희보다 한 5-6개월 늦게 태어난 애가 이사를 왔거든요. 그 애랑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까 저희 둘째가 2월생이라 같은 해에 아마 한 5-6개월인가 한 9월인가 뭐 한 7-8월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애가. 그 애랑 친구로 잘 지냈죠. 그런데 그 애는 정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사과 싫어." 하면 "엄마 사과 싫어."를 문장으로 얘기하는데 저희 둘째는 "엄마, 엄마 사과, 사과 싫어, 싫어." 단어로만 얘기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게 잠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4살, 5살 때까지 저희 작은애가 말을 그렇게 조리 있게 문장으로 잘하지를 않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저희 첫째는 어릴 때부터 조용조용하지만 말을 시키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작은애를, 혹시 큰애는 좀 똘똘한데 작은애가 공부를 못하거나 뒤처지더라도 내가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낙담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의대에 다니고 있는 저희 둘째를 보면 '아, 내가 그때 참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잘해서 기본기가 잘 돼서 애들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애들을 기르시면서 어떤 편협한 생각으로 애들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애들은 영재가 아니다라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 요즘 자기 애에 대해서 오버해서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영재인가 봐." 생각보다 주위에 영재 천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애들은 내가 열심히 하라고 그래도 안 해. 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뭔가 어렸을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릴 때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슨 책을 읽었는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첫째가 먼저 태어나서 어릴 때 아주 아기 때는 무슨 책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또 제가 이사 와서 책이 없어져서 그런 책까지는 제가 없는데, 글줄을 읽는 동화책 정도를 읽을 때부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보통 다들 집에 많이 갖고 있으실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사실 전집류의 책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 전래동화라든지, 그다음에 옛 이야기 우리나라 전래동화, 이런 거는 전집으로 가지고 계시면은요, 애들이 어릴 때는 반복하거든요. 읽었던 책도 읽고, 읽었던 책도 읽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책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또 있어요. 그 책만 또 줄기차게 갖고 와요. 그러면 그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런 전래동화, 그 다음에 저는 신화 이야기라고,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 이야기라는 헤르만 헤세 100권짜리, 이것도 구비해서, 옛날 이야기들이 어린애들한테 참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조금 두꺼운 소설류의 책이나 그런 뭐 명작 이런 류의 책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시궁 주니어에서 레벨 1서부터 3까지 있었던 세계 명단편 뭐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 두꺼운 책,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단편집 이런 것들의 책 있는 거를 제가 구비해 가지고 제가 읽어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본인들이 꺼내서 읽기도 하고 했어요. 저희 애들 첫째랑 둘째가 공히 잘 안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제가 애들 기를 때는 자연관찰책 전집을 집집마다 다 샀었거든요. 거미의 생활, 곤충의 뭐 역사,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쫙 있는 자연관찰책이라고 있어요. 자연관찰책은 꺼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관심이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새 책으로 한 10년 이상 있다가 중고도서 아저씨한테 그냥 제가 팔아버렸거든요. 저희는 어찌됐든 자연관찰책은 애들이 잘 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도서관에 가서 애들 책도 빌려다가 봐주고, 그중에 저 책은 좀 잘 보고 저 책은 오랫동안 읽을만 하다 그러면 제가 또 같은 책이나 비슷한 류의 책을 사서 애들한테 읽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새 책을 잘 안 샀어요. 지금처럼 당근마켓 같은 게 있지는 않았어서, 그 당시에는 트럭 갖고 오는 중고도서 아저씨가 있어서 중고도서 아저씨한테 중고도서를 사고, 제가 갖고 있는 중고도서가 있으면 그걸 되팔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애들의 책 읽기를 그냥 그런 쪽으로 했거든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주 글을 잘 읽을 때쯤 돼서 만화책으로 이제 넘어가요. 왜냐, 그때는 책 파는 서점을 가면 서점에 깔려 있는 걸 그냥 앉아서 정신없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권씩 사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만화책을 제가 많이 사줬죠. 만화책 중에 저희 큰애 첫째가 좋아했던 만화책은 삼국지, 수호지, 열국지. 역시 남자라 전쟁에 대한 그런 만화책을 좋아하죠. 거기에다가
만화책을 그리는 만화가가 박영규 씨라는 만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했던 뭐 조선왕조 500년, 고구려 왕조 700년, 고려 왕조 500년 뭐 이런 류의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걸 나달나달 할 때까지 봤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지금도 본인이 가장 베스트라고 뽑는 책의 하나가 먼 나라 이웃나라입니다. 먼 나라 이웃나라는 고3 때도 시간 나면 먼 나라 이웃나라 한 20권 되는가요? 그 중에 아무거나 꺼내서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보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봐서 표지가 너덜너덜해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버렸는데 괜히 버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때 한번 보여드리면 얼마나 너덜너덜한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먼 나라 이웃나라는 고등학교를 가면 세계사,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철학자, 사회과학 분야에 전반적으로 커버가 되는, 기본기가 되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기본으로 돼 있으면요, 중학교, 특히나 고등학교 가서 사회과 탐구에 웬만한 역사와 연관된 과목들은 이게 기본 바탕이 돼서 조금만 문제를 풀거나 해도 점수가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제가 저희 아들이 선정하는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추천 도서 목록 학교마다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평일 때 도서관 가서 읽을 만한 책들을 빌려서 주죠. 그럼 그 중에서도요, 자기가 볼 만한 책만 빼서 보지, 제가 빌려온다고 다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냥 재미있는 아주 그냥 지나가는 책이라도 잠깐 보던 버릇이 있어서 보더라고요. 제가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들 고등학교 때 방을 치우다 보니까 본인이 돈으로 소설책을 샀는데 화차? 화차, 제가 이게 제목이 똑같이 화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소설 화차랑 은교도 본인이 사서 읽더라고요. 물론 이걸 뭐 자랑 삼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다, 이런 책들도 읽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는 물론 어릴 때는 똑같이 전래동화도 읽어주고 뭐 위인전도 읽어주고 뭐 신화 이야기도 읽어주고 했는데 본인이 좋아하고 재밌었던 책 중에 하나는 수학 귀신이라는 책을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고, 얘는 살아남기 시리즈나 Y 시리즈가 저희 작은 아들이 그때 시장에 그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본인이 과학학원을 하나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4학년 때 과학학원을 다녔는데, 과학학원에서 연말 정도쯤 되면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 뽑는 그 시험들을 많이 쳤었어요. 저희 아들도 그냥 과학학원 다니다가 그 영재 시험을 쳤는데 주변에 친구들은 많이 붙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떨어졌죠. 내심 애들들이 많이 붙어서 가니까 본인도 가고 싶었었나 보더라고요. 5학년이 돼서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들이 친구한테 맨사 추리 퍼즐이라는 책, 맨사 논리 퍼즐이라는 책, 이제 보누스 출판사의 책이에요. 맨사 논리 퍼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하루는 빌려왔는데 너무 열심히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그 안에 문제가 가득 있고 뒤에 해설과 정답이 있는 건데, 문제적 남자인가요? 전현무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문제 정도 것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년 내내 이거를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보더니 5학년 때 과학 영재 강서교육청 시험을 보는데 보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에서
비슷한 문제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본인도 모르고 연습을 했던 거죠. 비둘기집의 원리 뭐 그런 류의 문제도 나오고 수열의 규칙을 찾는 문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뭐 문제들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5학년 때 생각지도 않게 과학 영재도 아닌데 교육청 영재로 1년을 다녔었습니다.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는 나니아 연대기, 해리포터 시리즈, 셜록 홈즈 추리소설 시리즈. 어찌됐든 책 읽기를 중학교 때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중3 때부터는 수학하고 과학 쪽으로 더 많이 달려야 했기 때문에 책 읽기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 딱 국어가 조금 점수가 딸리더라고요. 정신 놓고 있으면 3등급, 정신 좀 차리면 2등급,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자각했을 때 1등급까지는 어찌됐든 하긴 했는데 1등급도 낮은 1등급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영어를 좀 잘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때는 여기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 영어로 된 영문판 그것도 많이 읽었고요.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가 쓴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소설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무슨 책이 좋고 어떤 책이 좋으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책 읽기를 얼마큼 습관을 들이고 언제까지 읽을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문장의 책까지 본인이 재밌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가. 나중에는 필독도서 같은 거를 읽으라고 하기는 했지만 일단 책 읽기에 재미가 붙어야 이거를 읽어낼 수 있거든요. 심심할 때 컴퓨터나 핸드폰을 하는 것보다 습관을 들여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돼야지 시간 있다고 밖에 나가서 학원 갔다 왔다고 피곤하다고 하면 그냥 핸드폰이나 보거나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애들 뭐를 읽었나 뭐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다음에는 언젠가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는 더 짜임새 있게 더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